BTV 동지 파야키야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진입니다. 이 영화를 알고 보는 즐거움 나도 영자의 시간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그동안 영화결론에서 연기를 주제로 한 적은 없는데요. 네. 영화가 감독의 예술이라고도 하지만 연기도 정말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럼요. 오늘은 영화 연기, 그중에서도 메소드 연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감독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쓰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도연이라는 말로 감독을 지칭하잖아요. 네, 연기를 지도하는. 그러니까 감독을 도연이라는 말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연기가 영화 예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명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메소드라는 말처럼 이제 우리가 보통 연기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만큼 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메소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걸 약간 조롱의 의미나 패러디의 의미로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어쨌건 그런 메소드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 그 역사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어떤 배우들이 있는지 등등까지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메소드, 직역하면 방법인데 이 메소드가 뭔지 일단 설명하시려면 역사부터 가야 되나요? 메소드 연기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걸 창안한 것을 보통 러시아의 스타니슬랍스키라고 하죠. 네. 근데 스타니슬랍스키가 이제 소위 요즘 우리가 메소드라고 부르는 어떤 일련의 체계들 같은 것, 이런 연기 방식 같은 것, 지도법 같은 것을 만들게 된 건 이미 19세기예요. 오래됐네요. 네, 19세기 후반에 만들었고 모스크바 예술극장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어떤 그런 연기 철학을 구현한 거죠, 배우들을 통해서. 연극에서. 그렇죠. 연극 네. 무대인 거죠. 원래는 메소드란 말을 사용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한다면 시스템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네. 그래서 일련의 어떤 우리가 보통 메소드 연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메소드 연기로 지칭되는 어떤 일련의 연기에 대한 뭐 규범, 체계, 스타일, 그걸 이제 지칭하는 말인데 그 핵심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배우의 내면을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메소드 연기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용했던 어떤 그런 러시아 말이 있는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 페레지바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게? 그러니까 뭐 번역을 하면 경험하기 혹은 아, 다시 경험하기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에서 핵심은 경험에 둔다는 거죠. 경험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그야말로 수백 년 동안 서양의 경우에 내려온 연기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어떤 연기법을 갖고 와서 연기에 관한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갖고 왔다고 할까요? 프랑스 대혁명이 무너뜨린 앙시앙 레짐이 있잖아요. 네. 그 앙시앙 레짐에 해당하는 서양에서 생각하는 좋은 연기의 어떤 그 관이 있었던 거죠, 방식이. 근데 그것을 사실상 스타니슬랍스키가 혁명적인 방식을 통해서 또 다른 연기법을 도입한 거예요. 선구자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메소드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 스타니슬랍스키가 했던 것에서 상당히 많이 변형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우리가 지금 메소드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미국의 연기예요. 이 스타니슬랍스키와 그 모스크바 예술극장이 전 세계 투어를 했거든요. 미국 뉴욕에서도 장기간 투어를 했는데, 그게 1920년대에. 근데 그 연기들을 그 연극 무대에 이제 예를 들면 연기 지망생이나 배우들이나 연출가들이 가서 보고 미국의 사람들이 굉장히 쇼크를 받은 거예요. 뉴욕에서. 왜냐하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배우들이 연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그것을 계승해서 미국에서 이제 복잡한 그 분파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 중에 일부분은 말씀드렸던 그 모스크바 예술극장 사람들 중에 일부가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미국에서 그런 연기 쪽의 일들을 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거기에 매혹된 사람들 중에서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어떤 영화 연기에서 거대한 영향을 미친 일종의 연기 교사들이라고 그럴까? 그런 위대한 연기 교사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각양각색으로 이제 드라마 스쿨이나 연기 스쿨 이런 걸 만들죠. 이름 자체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룹 시어터라든지 잘 아시는 것처럼 액터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그걸 통해서 배우들을 훈련시키죠. 네. 그래서 훈련시킨 배우들이 연극판을 휩쓸게 되고 영화로까지 진출해서 지금 사실상 우리가 좋은 연기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까지도 바꾸는 주류로. 네, 어마어마한 그런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소드 연기라고 말을 하는 건 스타니슬랍스키에서 영향을 받아서 1930년대 연극 무대, 브로드웨이에서의 혁명, 네. 그리고 영화로 얘기하면 1950년대 할리우드에서의 혁명, 이것을 일으킨 일련의 미국에서의 연기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야, 상당히 뿌리 깊은 역사네요. 그렇죠. 벌써 이제 뭐 미국만 따져도 한 100여 년 가까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헐리우드에 도입된 메소드 연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연극 무대 브로드웨이에서부터 먼저 그 혁명이 시작됐는데 미국의 경우에 국한해서 말을 한다면. 네. 근데 연극 무대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봤자 미국에서의 경우를 할지라도 장기간 공연을 해도 수십만 명 정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대히트잖아요. 그렇죠. 공간상. 네. 근데 영화는 몇 천만 명이 보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네. 그 어떤 그 차이나 혁명에서의 어떤 대중들의
생각을 사로잡게 된 것은 사실상 영화 연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그 토대는 원래는 연극 연기였습니다. 네. 헐리우드의 메소드 연기는 어떻게 발전해 왔나요? 30년대가 되면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년대 말부터 토키 영화가 생기잖아요. 발성 발성 영화가. 영화. 그러니까 연기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슬프다, 기쁘다, 뭐 초조해야 한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타내는 특정한 방식의 연기가 있고 배우가 특별히 대사 수련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자막으로 다 처리될 거니까. 그렇죠. 동작으로 다.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작년에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던 바빌론 같은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우가 직접 자기 목소리로 연기를 해야 되고 그 대사의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하게 되고 하는 순간 연기 방식도 바뀌지 않겠어요? 고전 할리우드기에는 다 이제 배우들이 특정한 스튜디오의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20세기 폭스라든지 뭐 무슨 MGM이라든지. 그럼 이 소속되어 있는 자기 배우들을 일종의 연기학교에 보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당장 그런 자원들이 부족하게 되니까 뉴욕에서 숙달되어 있는 특히 이제 메소드 연기에 관해서 굉장히 신념들을 갖고 있는 이런 배우들이나 연출가들이 집중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고요. 스카우트에서. 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훈련받는 배우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할리우드 연기를 진출하게 되는데 이게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 당대의 쇼크를 일으키게 되죠. 일단 상대 배우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기하는 배우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하는 방식으로 그 전까지는 연기했거든요. 최초로 메소드 연기를 영화 쪽에서 본격적으로 한 사람은 이제 존 가필드라는 배우인데요. 네 명의 딸들 같은 영화를 보시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딱 그 배우가 연기할 때 그 배우만 보여요. 왜냐하면 그 배우만 연기를 다르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메소드 연기를 1940년대 후반이 되면 연기하게 된 최초의 스타 배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몽고메리 클리프트입니다. 레드리버 같은 영화, 뭐 혹은 빅 리프트 같은 영화, 그리고 뭐 제일 유명하게는 뭐 젊은이의 양지 같은 영화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메소드 연기라는 최초의 스타 배우가 되는데 진짜 배우는 이제 바로 그로부터 1, 2년 후에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말론 브랜도예요. 그일마요. 네. 저는 이제 뭐 사석이나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영화 연기에 관해서 질문을 받거나 하면 영화 연기, 영화 배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우를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너무 어려운 일이고 너무 주관적인 일이지만 저는 말론 브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건 말론 브랜도가 역사상 최고의 연기력을 가진 배우다라서라기보다는 어떤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누군가를 꼽을 때는 사실 우연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말론 브랜도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근데 이 사람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이제 영화 연기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 건데요. 말론 브랜도가 영화 쪽으로 진출을 해서 일련의 영화들을 만들게 되는데, 특히 영화 연기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작품이 나오는 게 바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1951년작인데 그 작품 자체가 워낙 탁월하고요. 그 것을 감독한 사람이 이제 엘리아 카잔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연극이니까 원래 그 연극 그 각본을 쓴 사람이 그 유명한 테네시 윌리엄스예요. 근데 엘리아 카잔, 테네시 윌리엄스, 말론 브랜도 이 사람들이 다 사실상 메소드에 관한 훈련을 뉴욕에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자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영화 쪽으로 수혈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영화에서 여자 주연 배우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비비안 리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그다음에 남자 조연, 뭐 여자 조연, 조연이라고 굳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아까 칼 말덴이라는 배우이고 또 한 명은 킴 헌터라는 배우인데 네. 이 네 명의 배우 중에서 세 명이 이 메소드 배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비비안 리만 제외하고. 외로웠겠네요. 네. 그리고 세 사람 다 미국 배우예요. 네. 비비안 리가 남긴 어떤 말에 의하면 비비안 리가 연기를 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연기랑 너무 다른 상황에서 새 배우가 너무 다르게 연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상대역으로 하게 되어 있는 말론 브랜도 연기는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빛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연기였단 말이에요. 주눅이 든 상태로 연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 비비안 리의 재능을 말론 브랜도가 압도했다기보다는 당대의 어떤 맥락에서 새로움 때문하고 관련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가 이제 아카데미 연기상을 휩쓸었거든요. 아카데미상에서. 네. 연기상을 3개를 받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말론 브랜도만 못 받았어요. 시대를 앞서갔나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상의 흑역사이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당대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대중의 그 투표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물론 네. 이제 그 이후에 메소드 연기를 적용해서 본격적으로 또 한 번 연기하게 되는 워터프론트로 말론 브랜도가 이제 아카데미를 받게는 되는데요. 어찌됐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돼서 특히 이제 말론 브랜도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 러닝 셔츠, 런닝구, 우리말로 난닝구, 네. 그것만 입고 나와서 이제 정말 못된 짐승 같은 사내 스탠리 코왈스키라는 인물을 연기하게 되는데
그 영화 보시면 정말 말론 브랜도가 형형하게 빛납니다. 너무 나쁜 놈이고 못된 짐승 같은 인간인데 그 사람의 어떤 살아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고 그럴까? 전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비비안리는 말론 브랜도를 보면서 뭔가 좀 과하게 연기하는 것 같은데 말론 브랜도는 뭐 씹으면서 막 두리번거리면서 되게 자유롭게 연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양자 사이에서 연기 차이를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반드시 한쪽이 옳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한테 그렇게 메소드 연기가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오랜 세월 연기의 정형이라고 생각했던 걸 무너뜨렸다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럼 메소드 연기가 아닌 게 뭐야? 비비안 리니 연기는 무슨 연기를 했어? 이런 궁금함이 있을 수 그러네요.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런 연기를 말하자면 고전적인 연기, 경우에 따라서는 양식적인 연기, 혹은 상징적인 연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좋은 연기란 무엇인가라고 한번 누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좋은 연기예요? 일단 메소드 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뭔가 신들린 듯하게 네. 혼연일체가 돼서 몰입해서 무아지경이 되면 이건 좋은 연기인가?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언급하셨던 그런 내용이 사실은 메소드 연기라는 것이 사실 고전적인 형태로 지금 그런 연기를 하는 배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메소드 연기는 지금 굉장히 혼재된 형태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잔존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소드 연기가 얼마나 연기에 대한 대중들의 인상까지 바꾸어 버렸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지금 홍현 매니저가 해준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연기가 뭐냐? 그럼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신실한 연기, 네. 사실적인 연기, 배우가 그 캐릭터를 살아내는 연기 이런 걸 보통 좋은 연기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말한 연기가 메소드 연기에서의 이상적인 연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과 뭐 80년 전, 100년 전에는 그게 이상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연기였냐면요. 네. 사실적인 연기가 아니라 정확한 연기. 그 다음에 제대로 전달해주는 연기. 그 설정에서 그 상황을 제대로 납득시키는 연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캐릭터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와 거리를 둔 채 캐릭터의 상황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연기. 이런 연기예요. 연기 이론에 관해서는 뭐 수천 년 전에 그리스에서 예를 들면 프루타르코스도 연기에 관해서 남긴 적이 있고요. 네. 수백 년 전에 프랑스에서 연극이 굉장히 발달했을 때 디드로 같은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연기에 관해서 말한 적도 있어요. 그 내용들은 다 일치하는데 몰입하는 연기는 천하고 상스럽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로부터 거리를 두고 네.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자기를 통제해서 그 상황에서 전달하는 연기가 잘하는 연기라는 거예요. 그게 프로다. 그렇죠. 근데 그런 관이 말하자면 스타니슬랍스키에서 연극 쪽에서 무너지게 된 거고요. 그게 미국 쪽으로 수혈되고 변형이 되어서 메소드 연기를 통해서 지금 연기에 대한 관을 바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양자를 비교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비비안 리와 네.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말론 브랜도의 그 영화에서 연기를 빗대어서 한번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메소드 연기라는 건 미국 연기예요. 아메리칸? 네. 미국 스타일의 어떤 만들어진 1930년대에서 50년대 혹은 70년대까지 풍미했던 연기 스타일을 말을 하는 거고요. 비비안 리가 했던 건 주로 영국적인 연기예요. 나라로 약간 대비할 수 있고요. 물론 미국에서도 전혀 그렇게 연기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한 가지는 이쪽은 양식적인 연기. 양식적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하게 연기하는 패턴이 있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그 영화 속에서 비비안 리가 히스테리이고 굉장히 불안에 떨고 이런단 말이에요. 성격적으로 블랑쉬라는 인물이. 그 연기하는 걸 보면 히스테리가에 시달리는 인물, 히스테리를 부리는 인물을 어떻게 연기하느냐, 불안한 인물을 어떻게 연기하느냐는 배우들이 대부분 다 같게 연기했어요. 불안하다라고 하면 일단 몸을 떨어요. 네. 그다음 몸을 움츠리고 시선을 잘 안 맞추고 눈동자를 굴리고 이렇게 연기한단 말이에요. 정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것이 중요하죠. 대사를 전달할 때도 웅얼거리면 안 되죠. 정확하게 대사를 해서 저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말론 브랜드는 좀 웅얼거리던데. 말론 브랜드뿐만이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소드 배우들의 상당수가 발음이 안 좋다고 사람들이 폄하하기도 했어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대사에 있어서 잘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양식적인 연기라면 네. 설령 대사의 일부분이 잘 안 들린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의 대사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캐릭터의 감정적인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게 메소드 연기예요. 그래서 비슷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영화화 되기 전에 원래 연극이었어요. 그 연극에서도 스탠리 코왈스키 맡은 사람이 역시 말론 브랜도였어요. 근데 그때는 상대 배우였던 블랑쉬가 비비안 리가 아니고 제시카 텐디라는 배우였는데요. 제시카 텐디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라는 영화를 통해서 오스카 영화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나이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도 굉장한 대배우죠. 그러니까 영화에 앞서서 연극에 했을 때 제시카 텐디가 말론 브랜도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상대 배역을.
왜냐하면 제 연기는 전혀 통제되지 않는 짐승 같은 연기라고 생각했고요. 일단 너는 배우로서 훈련이 안 됐어. 왜냐하면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발음이 너무 나빠. 정확하게 발음을 해봐, 제발.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대에 오를 때나 리허설 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둘이 어떤 특정 장면에서 특정 씬을 연기하면 정확하게 연기하려면 내가 A라고 연기하면 저 배우는 B라고 연기하고 그럼 내가 C라고 연기하면 D라고 연기를 해서 리허설 때 맞춰보면 무대에 올라가면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애드립 있었나요? 네, 애들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때그때의 감정적 기실에 따라서 말론 브랜드 매번 다르게 연기하는 거예요. 오. 예를 들면 내가 A라고 연기하면 네. 한 2초 기다렸다가 B라고 연기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한 4초쯤 기다렸다가 옛날보다 훨씬 더 천천히 연기해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2초가 아니라 바로 받아가지고 훨씬 더 빠르게 D처럼 연기를 해요. 연극을.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사를 안 해버려요. 어. 상황에 따라. 이렇게 되면 상대방 배우 입장에선 그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다르게 되니까 너무너무 짜증나는 네, 거예요. 멘탈 나가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신인 배우고 네. 자기는 연기 베테랑인데 그래서 훌륭한 배우가 되려면 브랜도시 이렇게 해야 돼요 해서 친절하게 그리고 화를 내면서 심지어는 우월감을 감춘 채 편지까지 보내서 지도까지 해요. 제시카 텐디가. 근데 지금 보면 그게 넌센스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한다기보단 배우의 해석을 중요시했던 연기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전통적인 양식적인 연기는 기본적으로 연기의 뭐라고 할까요? 재료들을 바깥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좀 관찰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외부로부터 끌어들인 연기라고 그럴까? 근데 메소드 연기는 안으로부터 끌어내는 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적인 연기는 A라는 배우나 B라는 배우나 C라는 배우가 연기해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연기하는 방식에 어떤 하나의 정답 비슷한 게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근데 메소드 연기에서는 제각각 다르죠. 슬픈 상황이고 불안에 떠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보통 불안하다 하면 몸을 이렇게 오릴 것 같잖아요. 네. 어떤 사람 불안할 때 일부러 더 거칠게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개인적인 진실과 심리적인 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기가 다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메소드 연기는 제멋대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양식적인 연기는 너무 피상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어쨌건 이런 일장일단들이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 한 40년대, 50년대 특히 할리우드에서 이 일군의 배우들이 이런 걸 연기했을 때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연기관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고 영화 연기, 뭐 연극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서 지금 연기에 관한 대중들의 어떤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바꾸면서 심지어는 편견까지도 생겨나게 만들었던 그런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배우가 메소드 배우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어떤 특정한 것을. 왜냐하면 메소드 연기 자체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가르쳤거든요. 네. 아까 제가 뭐 위대한 연기교사라는 말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메소드 연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걸 가르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일 유명한 사람은 리 스트라스버그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는 이제 스텔라 에들러 같은 사람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샌포드 마이스너 같은 사람을 떠올리기도 해요. 이 세 사람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 세 사람이 좋은 연기라고 생각하는 게 달랐어요. 서로 연기가 달랐고 네. 메소드 연기의 자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넘버원, 넘버투라고 말할 수 있는 리 스트라스버그하고 스텔라 에들러는 평생 원수지간이었고요. 아, 철학이 다르다고? 네, 상대가 미국의 연기를 망친다고 생각했고요. 네. 스텔라 에들러 같은 사람은 상상력이나 행동 같은 것을 중시했고 네. 배우가 어떤 연기를 맡기 위해서는 그 역할에 대해서 지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반면에 리 스트라스버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감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감정에 대한 기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아의 깊숙한 곳으로 배우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 같은 것이 메소드 연기의 자장권에 다 있는데 서로 중요한 부분들이 다르고 상대에 대한 것이 너는 교수법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경구가 메소드 배우냐, 뭐 예를 들면 최민식이 메소드 배우냐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죠. 갈래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니까. 네. 그리고 서로 다른 것에서 메소드 연기라는 것은 단 하나의 어떤 시스템화되어 있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경향이나 연기를 대하는 태도, 심지어는 인간의 핵심을 무엇인지 파악하는 어떤 그런 인간관에 관한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철학자들도 여러 분파가 그럼요. 나뉘어 있고 서로 그럼요. 비판하는 것처럼. 네. 메소드에 관해서 가장 큰 비판은 이런 비판이에요. 연기에 관해서 특정한 도구마를 강요했다라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기 교사를 할 때 위플래시에 나오는 J.K. 시몬스가 연기했던 선생님을 떠올리면 돼요. 그런 식으로 리 스트라스버그가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서 배우를 막 극단적으로 몰아붙이고
자신의 어떤 그런 아픈 정서적인 기억 같은 걸 끄집어내서 기억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나중에 연기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를 정서적으로 학대할 수도 있죠.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악명이 높았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세상에 좋은 연기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하나겠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메소드 연기의 거의 극단적인 의미에서 너무 위대한 배우의 예를 들어서 뭐 말하기 나름이겠습니다. 메릴 스트립 같은 배우는 메소드랑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릴 스트립은 뭐 세계 최고의 배우 중에 한 명이잖아요. 반면에 모든 것에만 몰입해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이 부담스럽게까지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자장으로 완전히 어떤 영화적인 시공간을 바꾼다고 말할 수 있는 와킨 피닉스 같은 배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와킨 피닉스가 오라요? 메릴 스트립이 오라요? 다 옳은 거예요. 그러네요.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재밌네요. 지금도 대배우들끼리 메소드파 반 메소드파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처럼 막 보이더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거 네, 없네요. 어떤 배우도 나는 메소드 배우야 이렇게 얘기 안 할걸요, 요즘은. 아, 자기 입으로는? 네. 설령 누가 이렇게 아. 메소드 배우로 보이는 배우들조차 아마 그럴 것 같고요. 메소드 연기라는 것은 특히 영화에 관해서 집중해서 말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한 1940년대 후반에 존 가필드에 있어서 특히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본격적으로 스타 배우로 등극을 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말론 브랜도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만들어냈고 그 직후에 메소드 배우의 자장권에서 너무 유명한 두 스타가 관련이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임스 딘이고요. 또 한 명은 마릴린 먼로입니다. 아, 마릴린 먼로? 네, 그렇게 안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마릴린 먼로는 사실 연기력도 뛰어나거든요. 버스 정류장 같은 영화를 보시면 연기 굉장히 잘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연기뿐만 아니라. 근데 당대의 마릴린 먼로한테 요구했던 것은 그냥 소위 똑똑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섹시한 금발의 어떤 미녀. 이 연기만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기했단 말이에요. 대중적으로 요구하는? 네, 본인이 거기에 질려 있었고요. 네. 그러는 상황에서 리 스트라스버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색이 완전히 매혹되었고 액터스 스미트를 중간에 다니기도 했고요. 이미 스타가 된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리 스트라스버그 부인도 이제 연기 교사인데 폴라 스트라스버그라고. 폴라 스트라스버그를 개인 연기 지도 선생님으로 이렇게 초빙을 해서 자기가 월급 같은 걸 지급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할리우드하고 충돌도 있었어요. 현장에 나타나서 자기는 감독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배우가. 네. 근데 자기의 개인 연기 교사인 폴라 스트라스버그가 개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지랖을. 네. 우호적인 환경에서 연기를 못하거나 혹은 자기 생각에 최선의 연기를 하지 않거나 상대 배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개인 연기 교사에 불과할 뿐인데 일부러 중요 장면에서 NG를 그 사람이 내요. 환경에서 동시 녹음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옆에서 일부러 재채기를 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마릴린 먼로가 사실은 당대에 굉장히 많은 충돌들 같은 게 있었거든요. 어쨌건 그것이 이제 뭐 시행착오일 수도 있고 더 나은 배우로 나갈 수 있는 과정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마릴린 먼로가 집착했던 연기로 메소드 연기가 대중들한테 또 알려지기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점점점 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 메소드 연기가 완전히 만개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소위 우리가 보통 이제 뉴 아메리칸 시네마라고 말을 하게 되는 새로운 영화들, 뭐 대부, 뭐 비열한 거리, 뭐 택시 드라이버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네. 이지라이더 뭐 등등. 이런데 본격적으로 이 메소드 쪽으로 훈련을 받은 배우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만개하죠. 그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로버트 드니로, 알 파치노, 잭 니콜슨, 더스틴 호프만 이런 배우들이 메소드 연기를 만개시킨 배우라고 하고요. 특히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를 메소드 연기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대충 얘기하면 영화적으로 얘기하면 대략 40년대 후반부터 할리우드의 경우에 한 70년대 초중반, 길게 봐야 한 80년대 초반까지 이 메소드 연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배우들이 그 사이에 메소드 연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80년대가 넘어가게 되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메소드 연기를 하는 배우라기보다는 잭 니콜슨조차 예를 들어서 조커 연기를 할 때는 전혀 메소드 연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약간 양식화된 연기에 가까운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메소드 연기를 하는 메소드 배우라고 해서 그 연기 방법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메릴 스트립처럼 메소드 연기의 대척점에 있는 배우도 소피의 선택 같은 영화에서는 메소드 연기를 하거든요. 메소드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어프로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배우가 메소드 배우다. 이 연기는 메소드 연기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특히 80년대 이후에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9세기부터 1980년대 그리고 현재까지 쭉 둘러봤습니다. 근데 아직 해소되지 않은 마지막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메소드가 왜 메소드인가요? 방법? 심지어는 더 메소드를 대문자로 써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메소드라는 거는 우리말로 보통 하면 그냥 방법이라는 수단이라는 뜻이 되니까. 네네. 그래서 대문자로 쓰기도 하는데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니슬랍스키는 메소드라고 하는 말을 쓴 게 아니라 시스템이란 말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룹 시어터라는 걸 만들 때 리 스트라스버그하고 헤럴드 클러먼이라는 사람이 시스템이란 말이 너무 엄청나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말고 다른 말이 없을까? 그냥 조금 더 소박하고 다른 뜻으로 메소드란 말을 써보자 해서 말하자면 그 연기법의 이름을 발명한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란 말이 메소드로 대체됐고요. 메소드라는 게 방법이라는 뜻이니까 메소드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배우의 연기를 특정한 방식으로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반복 가능성이 있고 훈련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 자체에. 메소드라는 말이. 그런 측면에서 이 연기의 기본 철학이 어디에 토대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메소드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제 다양한 책들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 메소드라는 책이 나왔는데 정말 잘 쓴 책이에요. 벽돌책이네요. 네, 굉장히 재밌게 제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아이작 버틀러가 쓴 책인데 네. 오늘 한 얘기의 일정 부분은 이 책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오늘 추천작은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메소드 연기가 의미 있게 보여진 영화들이 좋겠죠. 네, 오랜만에 고전들 지금 보셔도 아마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네. 정말 잘 만든 영화들이고요. 메소드 연기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엘리아 카잔 그리고 말론 브랜도가 함께했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그리고 워터프론트 이 두 편의 작품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네, 메소드 연기라는 걸 알고 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경우에 둘이 같이 나올 때 말론 브랜도와 비비안 리를 한번 너무 비교해서 달라요. 한번 보시면 네. 굉장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그리고 워터프론트는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화 열정에 오션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자주 하진 못했지만 모든 파이한 여러분들이 영잘해야 되는 그날까지 파이어! 이야.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